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청혈약, 양혈약. 그 양혈이라는 게 피를 서늘하게 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럼 피를 서늘하게 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느 병증에서 보냐, 그 온병학이라는 게 있어요. 온병학. 이제 명청시대에 우리가 상한에 의해서 열이 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외감 열성병이 계속 몸속에 존재하면서 그게 몸속을 어디로 들어오냐, 이제 보통 우리가 위, 기, 영, 혈, 요 깊이에요. 깊이 제일 겉에, 그 다음에 기분, 영분, 혈분. 그런데 이 열이 요렇게 들어올 때와 여기까지 들어갈 때,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갈 때, 여기까지 들어갈 때 다 이제 증상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영혈 쪽으로 열의 사기가 들어왔을 때 양혈한다, 그런 약이 있고요. 그래서 요 약들이 거의 들어가는 처방이 서각지황탕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서각지황탕. 그래서 그 서각지황탕은 위기영혈이라는 변증 중에 이제 피까지 열사가 들어왔을 때, 영혈 부위까지 들어왔을 때 쓸 수 있는 처방으로 서각지황탕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약재가 서각, 생지황, 목단피, 적작약. 근데 보통 여기 이제 작약이라고 처방에는 나오지만 적작약. 그리고 약재 중에 색깔이 적색인 거, 붉은색, 요건 다 혈로 들어간다고 보통 이해를 하시면 조금 편해요. 네. 적색의 약재들은 혈로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오늘 배울 서각, 청혈, 양혈약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온병학에서 위기영혈 개념에 위분, 기분, 영분, 혈분이라고 이제 하는데, 요게 혈까지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증기기관차가 압력이 막 올라오면 어디가 뭐가 터지죠. 그래서 이제 지혈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뭐 토혈, 육혈이라고 코피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혈을 할 수도 있고 객혈을 할 수도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서늘하게 시켜주는, 혈을 서늘하게 시켜주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원래 서각이라는 게 있죠. 이제 서각지황탕의 서각이겠죠. 근데 이게 코뿔소 뿔이에요. 근데 사이트지라 그래서 뭐 국제 멸종 위기종들을 거래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는 안 돼요. 약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요것도 뭐 1, 2, 3까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된다 안 된다인데, 이거는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서각이고, 대신에 수각이라 그래서 물소뿔, 우리 물소 있죠, 물소. 그 뿔을 수물소 뿔각 이렇게 해서 대신 이렇게 쓰고, 서각은 원래 이제 줄이라고 우리 갈아내는 거 있죠. 그런 걸로 해서 서각방, 그렇게 해서 약용으로 쓰고, 그런 사이트지 품목이 호골이라고 해서 호랑이 뼈, 그 다음에 천상갑이라 그래서 그 개미핥기가 갑옷같이 돼 있는 거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서각의 뿔은 정말 뿔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뭐 그거를 케라틴, 머리카락 성분 있죠. 같은 성분인데 케라틴으로 이렇게 계속 쌓이는 거죠. 이렇게. 뭐 그래서 뭐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요즘은 미리 이걸 채취를 못하도록, 그러니까 코뿔소를 살리기 위해서 그 뿔만 제거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코뿔소한테 이 뿔은
체온 조정 작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서늘하게 해주죠. 코뿔소가 어디 살죠? 아프리카 같이 더운 곳에 살죠. 그래서 서각이라는 놈이 혈열 끄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한방은 그 기운, 한방의 약재들의 기운들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생존 환경에서 살아남는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약재를 볼 때는 항상 그게 어떻게 생장 환경 이런 것들에 어떻게 적응해 가느냐, 그 적응해 가는 기운을 약으로 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혈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기 경영혈의 혈분까지도 열이 들어왔을 때, 그죠?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고, 서각지향탕 대표적으로 서각생지향 작약 목단피 이렇게 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승마라는 약 공부했죠. 요것도 이제 대량으로 쓰면은 용량이 조금 쓰면은 승기, 기를 올리는 작용을 하고, 많이 쓰면은 열을 끄는 작용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승마라는 약제도 그러니까 미리 좀 공부를 해 놓으셔야 다음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낯설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좀 해주세요. 다음에 이제 생지황. 제가 이제 쇼츠에 이렇게 생지황, 건지황, 숙지황이라고 해서 요거를 지금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생지황은 뭐 발목 뺐을 때 생지황을 쪄가지고 하면은 푸른색 물이 들어요. 피부에. 그게 빠지면서 붓기가 빠져요. 멍들듯이 물이 드는데, 그게 이제 삔 것도 뭐 혈열로 보고 요걸 이제 썼어요. 그래서 요거 쇼츠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숙지황까지 세 가지를 한꺼번에. 그래서 건지황 통도 따로 있고 숙지황 통도 따로 있습니다. 잠깐 끊겼었는데요. 건지황은 우리 아까 그 쇼츠에서 봤듯이 마를 건, 요 건자도 많이 알고 있으면 건강, 생강 말린 걸 건강이라고, 생강과 건강은 효과가 다릅니다. 물론 이제 생지황 건지황은 거의 같은데 생건지황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임상에 보시면은 그거는 생지황을 그대로 해서 말리는 거고, 보통 쪄서 말리면 좀 빨리 마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열을 가했기 때문에 이제 냉성이 조금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또 생건지황을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 현삼. 현삼은 원래는 이렇게 쓰죠. 거물현. 그런데 이렇게 또 이쁘게 약장에는 이런 한문을 써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온병하게 보면은 우리가 백후증이라 그래서 편도 쪽에 하얗게, 이제 편도 쪽에 하얗게 하고 통증이 있고 침 삼키기도 어렵고 할 때 요 현삼이라는 약을 줘서 진액을 더 주고, 물론 이제 청열 해독약이라든지 이런 약들이랑 같이 쓰는데 그럴 때 특히 현삼을 더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에 모란꽃의 뿌리고 뿌리에 속심을 빼서 이렇게 그 뿌리 심 뺀 상태. 그리고 색깔이 붉은색이죠. 그래서 붉은 단자를 썼어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붉은색은 혈로 들어간다. 그리고 요게 이제 목단피가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우리 보통 이제 보열제도 약간 이제 온도가 조금 온하는 개념이 있는데, 몸이 냉하면서 혈이 냉한 경우에 요거를 써버리면은 더 기운이 빠진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 목단피를. 이제 목단피, 뭐, 치자시오 이렇게 들어가는 처방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기운 빠진다 하면 거의 목단피가 원인인 경우가 있어요. 다음, 적작약. 우리가 이제 작약하면은 백작약과 적작약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간다? 혈로 들어간다. 물론 백작약도 혈로 들어가는데 얘는 이제 보성이 다 보하는 성질. 네. 그래서 우리 사물탕에 백작약이 들어가죠. 적작약보다. 그래서 구별을 좀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양혈약이니까 적작약을 쓴다 하고, 아까 서각지황탕에 뭐 서각, 생지황, 적작약, 목단피. 이게 작약이라고 써놨지만은 적작약을 쓴다. 이제 그게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초. 요 자초는 식물 이름이 지치. 보통 우리 진도에 가면 홍주라고 해요. 홍주. 붉은 술인데 이제 증류주인데 요 색깔이 아주 붉어요. 그 증류를 하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 연고, 한방 연고 중에 자운고라는 게 있어요. 자운고. 제가 이제 우리 아들 눈 위 커플에 그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직접 요걸 만들어서 그 아토피 같이 버즘 같이 있으면서 뭐가 생겼을 때 눈 위쪽에 이렇게 생겼을 때 제가 이걸 만들어서 발라줬더니 많이 금방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거 자운고도 약국에도 요즘 한풍제약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각종 피부병에 한방,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아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요 자운고를 발라보시면 훨씬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라는 게 사실 인체에서 다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밖에서 이제 주게 되면 나중에 이제 스테로이드를 부작용이 좀 있으시니까 장기적으로는 쓸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자운고는 장기적으로 써도 돼요. 뭐 동상이나 무좀이나 이런 데도 쓸 수 있고, 이 홍주라는 것도 이 지치, 자초에서 나오고, 원래는 이제 자초근이라고도 해요. 요 이명을 좀, 그 다음에 또 요 두 개만 붙여서 자근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한약재 이명을 조금 알아주셔야 낯설지가 않고 이제 처방에 가끔 나오면 이게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거의 끝이죠?